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경기도에서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 이준석이 참 깐죽거리죠. 이재명 위원장이 벤치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김은혜 사진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내가 일부러 잘라버렸는데 이미지로 남을까봐. 벤치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 맞는데 그럼 지들은 안 그렇냐. 김은혜 똑같거든요. 그리고 닦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닦았어. 예, 닦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요거를 SNS에다가 이준석 그 스타일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위원장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잡아야잖아. 예. 적당히 해라 웬만하면 니들한테. 정말 창피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준석이란 작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당 대표입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에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지르는 그 단말마라고 합니까?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어떤 아우성 같은 거여가지고 귀엽게 봐주세요. 지금 그 징계위원회 회부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발표를 징계 결과 발표가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를 거거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대표를 잘라버리면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자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보다 낫네.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제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표시를 남겨가지고 당대표 잘리고 나서 어떻게 방송이라도 한번 출연하고 먹고 살려면은 자기 그렇지.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생목으로 했던 기억들 아시죠? 예, 그때 조금만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좀 높은 거.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또 세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저거는 이재명은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로 가지 마시고, 잘못한 건 분명히 맞지만 욕먹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 요거를 이제 찌질하게 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후보를 찍는, 사실은 진짜 욕먹을 건 이거죠. 윤석열의 족발. 예. 그러면 여기에 이재명 위원장한테 유감 표명하라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사죄하라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사죄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진짜 바보 같은 게 이 논란을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로 이준석은 저거에 대한 복수예요. 일부러 저게 그러나? 윤석열이 신발을 올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은 벤치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갔대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건 객차 아니고 저거는 항상 먼지가 쌓이는 그렇죠. 벤치고, 보통 우리 같은 특히 여성분들은 그 벤치에 앉을 때 닦아 앉잖아요. 이런 상황하고 좀 빗대가지고 불가피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까지 끌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공공장소에 있는 벤치까지 이렇게 막 미시적으로 막 봐가면서 때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아, 이재명한테 지금 정말 때릴 게 없구나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재명 찌질한 건데. 이재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찌질한 건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찌질한 건데, 그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악마의 일환인 거예요. 저 사람 인성이 별로 안 좋아, 지 맘대로 해 같은 거를 생채기를 내는 건데, 우리는 다 알죠, 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소소한 그 논란거리였고요. 김은혜가 토론하다가 그 전에 나는 경기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분당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분당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같은 경기맘이어서 내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교육 발전시키겠습니다 했어.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내미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거기다가 애리 사기꾼아. 그 아들은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부터는 미국에서 다니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사립학교가 미국에서도 상위래요. 네. 이글브룩이라고요. 연 학비가 1억 정도 1억 정도. 드는 학교입니다. 근데 뭐 근데 많이 그러니까 싸네요. 학비만, 체득은 1억이 학비만. 넘더만. 그러니까 이쪽에 등록금 정도만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한 최대한 9천만 원까지 가는 네. 건데, 예. 여기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는 거고,
개인이 쓴 사비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아들이 여기를 나와가지고 또 유명하게 된 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내고 싶어 하죠.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맘이라고 이제 가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부류가 저는 진짜 싫은 것 중에 하나가요. 서민이 아닌 것들이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대장동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떡볶이나 오뎅 먹는 것도 연습 좀 하고 나와서 좀 자연스럽게 먹어야지. 예전에 박근혜 그 생각 안 납니까? 그 비닐장갑 끼고 젓가락 그리고 그걸로 떡볶이 먹는 거. 나경원. 나경원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민의 삶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코스프레를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자, 김은혜가 돈 많은 건 누구나 다 알아. 김은혜 재산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위공직자 임대 채무액 5위 17억 8천만 원. 김은혜 재산 총액 225억. 빌딩 한 채 159억.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김은혜 부동산 소유 현황 168억. 연립 하나, 빌딩 하나, 토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에 1위가 박덕흠이에요. 1위가. 3위가 김은혜입니다. 다른 거. 고위공직자 건물 임대 채무 상위 5위. 김은혜 지금 4위에 올라가 있죠. 건물 임대 채무. 그 다음에 김은혜 건물이기도 하지. 김은혜 건물이 이게. 설릉역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빌딩. 이야. 수협은행 건물. 그러니까 재산을 엄청 많이 가진 건 맞고요. 이게 다 부동산이라는 거. 그 부동산 부자가 정치권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 돈 어떻게 벌었을까? 난 두 가지라고 봐. 어떤 특정 직업에 있으면 생긴 정보를 이용한 남편의 재산일 거고, 사실 김은혜가 무슨 기자로서 실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독특한 말투, 목소리로 MBC에서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 이명박한테 가갖고 막 청와대 들락날락 거리면서 뭔가를 있다가 갑자기 KT 상무가 되죠. KT 상무가 되었다가 갑자기 분당에 내리꽂혀요. 분당에 사실상 분당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성남에서도 잘 사는 곳. 예. 내리꽂혀가지고 2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하다가 경기도지사를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떤 목적 갖고? 그냥 부자가 부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옛날에 그 국정감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를 엄청 까요. 네. 예. 그때 진성준 의원 빡쳐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 하라고 상임위에서 발언하지 말고 바로 그 여자인데. 남편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유형동 김현장 변호사입니다. 마이클 유. 야, 딱 부자상이네요. 자, 이 사람의 주요 실적 한번 볼게요. 저기 김동현 캠프에서 알려주신 건데 좀 읽어주십시오. 한국방위청이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한 소송에 대해 미국 주요 레이더 및 미사일 업체 소송 대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방해책 공급 관련 주요 미국 항공방위업체 대리, 위성 판매 및 운영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주요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업체 대리, 업계 전반에 걸친 정부 조사 및 제3중재자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 주요 방위업체의 대응 전략 수립, 군수 기밀 정보의 부당 이용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 시 유럽 주요 항공업체 대리. 야, 이거 딱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매국노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현장이 그렇지 않아도 일본 예. 전범 기업들 변호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나면 가습기 살균제 회사를 변호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를 이름하여 이제 뭐 표현을 좀 거칠게 가고 싶지는 않고요. 최소한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쪽에 미사일 업체 소송 대리, 우리나라 국가와 척을 지고 있는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자예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이 집안이 돈이 많았더라고요. 뭐 막말로 김은혜가 여기서 사실 이혼을 한다고 하면 김은혜가 가져갈 재산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저 대치동에 있는 건물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유형동 변호사가 물려받은 거였기 때문에 재산의 대부분이 지금 저 건물값이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시부모에 대한 그 재산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시어머니가 유형동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야. 집안이 원래 좀 돈이 있는 집안이다. 네. 그러니까 본 자료는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이 이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서 새날 입장과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발표했던 그 캠프 대변인을 고발해 버렸어. 허위 사실이라고. 아, 아니길 허위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근데 이제 아니길 바라서. 사진상으로는 확실히 부자상은 맞다. 축하드립니다. 그 채팅창에 장킹수님이 친노 아나운서 유정아의 친동생이라고 하시는데 친동생은 아니고요.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가? 아니 유형동. 유형동이. 유 씨가? 음. 우리 유변이? 음. 그렇구나.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저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캐놓고 얘기해서. 그래놓고 지들은 부동산으로 돈 완상창 벌었는데 그 부동산한테 역대급으로 환수해서 시민한테 돌려준 사람은 부동산 대장동의 도둑처럼 풀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막 공격하는 놈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기분 좋은 놈들인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실패라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후한 무치다. 그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서울, 경기, 인천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사기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